이제 진짜로 수업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실시간으로 한번 저희가 만났었는데 오늘은 그거는 통합과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었다면 오늘은 교사 김인국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과학이란 무엇이냐? 과학이란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학이란 무엇이냐? 네. 아니면 과학하면 무엇이 생각나냐? 뭐가 생각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쨌든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요. 뭐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했을 수도 있는데 이 과학이란 거에 대해 나한테 질문을 하고 내가 스스로 내린 답입니다. 그걸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자로 쓰면 과학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배울 학자이고 혹시 이 과자가 무슨 과자인지 아시나요? 예, 과학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얘는 벼화입니다. 벼화. 벼화자가 되고요. 얘는 뭐냐면 말두자입니다. 말두. 벼는 뭔지 알죠? 벼. 우리가 먹는 쌀. 벼고요. 말은 뭐예요? 말? 예,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사용했던 계량의 단위죠. 한 말, 두 말 해서 여기에다 집어넣어 놓고 한 말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싸는 것, 뭐 되라는 것도 있고요. 한 가만히도 있을 텐데 그 중에 말이라는 말두자입니다. 그래서 벼화랑 말두를 합쳐서 과자를 만들었고요. 그거를 과학이라는 학문에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왜 옛말에 선인들은 과학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벼화자와 말두자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왜 이렇게 합쳐서 만들었을까?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런 거죠. 옛날에 어떤 스승이 이렇게 커다란 쌀 한 가마니가 있었는데 이 안에 쌀 알갱이가 엄청 많았겠죠? 그래서 맨날 놀기만 하던 어떤 한 제자에게 너 여기에 있는 쌀 몇 알인지 다 세 라고 했더니 이 제자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스승님은 밖에 나갔다가 저녁 때 돌아왔더니 아직도 세고 있을 줄 알았는데 얘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걸렸다 해서 혼내려고 너 다 세라고 했잖아 했는데 예, 저 다 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 하고서 혼내려고 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줬죠. 쟤는 이거를 한 알 한 알 다 센 게 아니라 한 말, 이렇게 한 말에 들어있는 쌀의 개수를 세고 이 한 가마니가 몇 말인지 세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게 바로 이 한자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쌀, 말을 가지고 쌀을 세는 그런 과정.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우리는 흔히 정답을 찾는 것을 과학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답을 찾는 것이 과학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과학이라는 거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틀렸다고 해서 과학이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에 오류가 없고 논리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맞다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것들도 과학이고 어쨌든 그런 과정이 과학이라는 건데 우리는 너무 정답만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정답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답이 아니면 마치 실패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답이 아니어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이것이 과학이다 라는 거죠. 또 한마디 더 하자면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때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답이라는 게 뭐 있을 수는 있어요. 정답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틀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그러니까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하는 것이 뭐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답의 근사치가 되다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그 과정 중에서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얻을 수도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과학이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누군가 과학자가 얘기했고요. 인터스텔라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명대사죠.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예, 이런 대사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을 모두 다 통합해서 배우는데 그 중에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말하고 있는 저는 물리가 전공이고요. 여태까지 과학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물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물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기 전에 다른 과목부터 한번 해보죠. 얘는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지구과학입니다. 지구과학. 지구과학은 뭘 다루냐면 우주를 다루죠. 우주가 대략 한 10의 23승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작게는 어디까지 다루냐면 암석. 뭐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라고 해볼까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면 얼마냐면 1mm입니다. 뭐 얘네들이 알갱이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범위를 다루는 게 지구과학입니다. 그러면 생명과학은 뭘 다루냐? 지구과학보다 조금 범위가 적은 것 같아요. 물론 요즘 같은 세계는 외계인을 찾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는데, 외계인이라기보다는 정확히는 외계 생명체가 되겠죠. 외계 생명체. 근데 이런 거는 논외로 둔다면은,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생명과학은 어디에서 어디를 다루냐?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생명. 그 다음에 이렇게 DNA죠. 네, 생명체로 들어가서 DNA 분야까지 생명과학에서 다루는 분야입니다. 이게 아마 10의 대략 6승 정도 될 거예요.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화학입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다루냐면 얘네들을 더 분해하죠. 더 분해하면 얘네가 이제 나노미터 나오네요. 나노미터 다니고 이걸 또 나눠서 염기냐 산이냐 들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학은 이쪽을 다룹니다. 아까보다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가긴 하는데 뭐 얘가 대략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로 돼요. 범위가 더 좁아지긴 해요. 더 안으로 들어가지만 범위는 더 좁아지죠. 그러면 물리는 어디를 다루냐? 여기에서 이제 화학에서는 얘네들 원자, 핵 이런 것들을 다루고, 여기서 전자가 빠져나오면 이온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걸 다루는데, 이런 전자 하나하나를 다루는 게 물리입니다. 그래서 물리는 여기 있죠. 10의 마이너스 10승, 10의 마이너스 15승, 얘가 핵이거든요. 핵.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다루냐면 우주 전체까지 다룹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리는 앞에서 얘기한 지구과학, 생명과학, 화학, 이게 전 분야를 다룰 수 있는 게 바로 물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리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리학자도 보통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는 이런 아주 작은 핵부터 아주 큰 우주까지의 운동, 힘, 에너지를 다루는 학문이 물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것은 뭐냐면 아주 작은 곳에 적용되는 법칙과 그 다음에 아주 큰 곳에 작용되는 법칙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적용되는 법칙을 가지고 여기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예, 그게 물리의 세계입니다. 여기 있죠. 10의 마이너스, 여기는 30승, 10의 30승, 마이너스 30승에서 30승. 이게 물리가 다루는 영역이라면 뭐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는 지구과학. 그 다음에 한 이 정도는 생명과학. 그 다음에 뭐 한 이 정도는 화학. 나머지는 다 물리가 다룹니다. 굉장히 매력이 있는 학문이죠. 물론 다른 과학들도 다 매력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진짜로 배우게 될 것은 이겁니다. 물질과 규칙성, 그 중에서도 규칙과 결합. 근데 규칙과 결합을 알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원소가 있어야
결합을 할 테고 그 결합에 어떤 규칙을 갖는지를 알아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거는 맨 처음에 다루는 거는 원소의 생성입니다. 그다음에 원소가 생성된 때가 언제냐면 바로 우주가 시작될 때죠. 그래서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의 학습 목표는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소라는 건 뭐냐?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쪼갭니다. 그러면 원자가 나오죠. 원자는 쪼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물질을 원자까지 쪼개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원자에서 더 쪼개기는 어렵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자라는 것의 개념이 뭐냐면 쪼갤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가 원자였어요. 근데 1900년대 들어서 100년 됐죠. 들어서는 얘를 더 쪼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알아냈냐? 원자를 더 쪼갰더니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게 1900년대예요. 1900년 초반.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러고 나서 또 몇십 년 있다가 뭘 알아냈냐면 전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습니다. 전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고 현재는 그래요. 원자 핵은 나중에 더 쪼갰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양성자가 나오고 중성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더 이상 안 쪼개질 줄 알았는데 또 쪼갰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쪼갰더니 뭐가 나왔냐면 쿼크가 나왔습니다. 어떤 쿼크냐면 업 쿼크, 다운 쿼크가 나왔어요. 업 쿼크와 다운 쿼크.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반대죠. 현재 우리가 쿼크를 찾아내는 과정은 물질에서 시작해서 쪼개고 원자 쪼개고 원자 핵 쪼개고 중성자 쪼갠 거예요. 근데 그 반대는 뭐예요? 쿼크들이 만나서 양성자 만들고 양성자 중성자 모여서 원자 핵 만들고 원자 핵 모여서 원자 만들고 원자 모여서 분자 만들고 분자들 모여서 물질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뭐냐면 아마 우주가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거꾸로 가는 이런 상황을 따라오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들어졌겠구나. 쿼크부터 만들어졌겠구나. 그 다음에 아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고 했던 전자. 그래서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아마도 쿼크와 전자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추측.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얘네들도 만약에 더 쪼개진다면 조금 더 들어간 거죠. 과거로. 그러면 그때는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뭐 쿼크보다 더 작은 어떤 물질로 시작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시작을 알려면 물질을 더 쪼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쪼개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여기서 이거는 이제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거고 데모크리토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원자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원자 만들어졌는데 거기서부터 원자 핵까지 이게 1900년이고 그래서 현재 알아낸 게 이제 2000년이잖아요. 이 사이에 얘네들을 알아낸 거예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힘든 과정에 있죠. 더 이상 쪼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 초기의 진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입자가 만들어졌다 라고 유추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입자, 과연 어떤 입자냐? 아까 얘기했죠. 어떤 입자예요? 쿼크. 어떻게 알았냐? 현재 갖고 있는 입자들을 쪼개봤는데 안 쪼개지는 게 나왔더라. 그게 쿼크하고 전자더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왜 우주 초기 진화 과정, 그러니까 우주 초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얘네들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반대예요.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것들을 쪼개려면 뭐가 많이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반대로 얘네를 붙일 때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주 초기의 과정에는 아마 에너지가 많이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가 만들어지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근데 우주 초기에는 에너지가 많이 있었을 테니까 우주 초기에 이런 원자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입자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 초기에는 쿼크하고 전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예, 교과서 15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매우 고온의 상태였기 때문에 입자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고온인데 왜 입자가 존재할 수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고온이면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상태니까 아까 에너지가 많으면 입자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만들어진 입자들이 있죠. 만들어진 입자들이 또 합쳐지려면은 에너지가 너무 크면 얘네들이 따로 놀아요. 따로 놀기 때문에 더 이상 합쳐지지는 않아요. 만들어지긴 했지만 합쳐지진 않아요. 얘네들이 합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놀던 것들이 서로 가까이 붙어야 돼요. 가까이 붙으려면 고온이 아니라 온도가 좀 낮아져야 돼요. 저온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저온이라고 하는 게 또 온도가 낮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온도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높은 고온에서 온도가 점차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따로 놀던 입자들이 간격이 줄어듭니다. 줄어들다 보면 얘네들이 결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온의 상태에서는 입자가 존재할 수 없었지만 그 입자들이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 결합에 따라서 온통 이게 우주라고 하면은 입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입자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빈 공간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렇게 멀리 있던 게 결합했다는 건 두 개가 붙었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거리가 이만큼인데 이렇게 붙어버렸으면 나머지는 다 빈 공간이 되죠. 그래서 공간이 많아지고 그 빈 공간을 탈출한 빛이 있어요. 탈출한 빛. 그 빛을 갖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얘기부터 다시 할게요. 우주 배경 복사 얘기부터 다시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과학과 물리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주 초기에 있었던 쿼크, 그 다음에 전자, 얘네들이 우주 초기에 만들어졌다라는 간략한 사실만 알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